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탕. 와우. 오늘은 겸손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아, 겸손하게 한번. 왜냐면 다음 주에 망칠 예정이기 때문에. 왠지 그럴 것 같죠? 예, 오늘은 겸손하게 모든 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아이디어가 거의 뭐 90%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아이디어가 잘 될 땐 좋지만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텐데.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때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개그맨 지망생 시절 사진을 꺼내봅니다. 어허. 아, 돌아가기 싫으면 짜라. 스스로한테. 괜찮네. 또 라면만 먹기 싫으면 짜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짜야지. 이러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죠. 아무튼 필그씨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아이디어 싸움의 끝판왕이 개그맨들 못지않게 광고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고회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한대요. 선배들이 이제 아이디어 때문에 막 씨름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지금까지 배운 거 싹 다 잊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다시 이게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것에서 한번 시작해봐라. 이런 뜻이네. 이제껏 익히고 배운 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방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그릇이 뭐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뭐 새로운 걸 담으려면 사실상 비워내야 또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갇힌 사고보다는 열린 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한번 비워내고 새롭게 시작할 때 훨씬 더 에너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더 리프레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식은 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지식은 그냥 꾹꾹 쌓아두는 겁니다. 어어. 예, 내보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저희가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하나, 둘, 셋, 출발! 과거 역사 속의 리더들은 천성적으로 최고의 지성을 타고난 영웅이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다원화된 소통의 시대인 지금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리더를 원하고 따릅니다. 영화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많은 팬을 거느린 마블 시리즈에서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캐릭터 각각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어벤져스와 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리더십의 요건과 세부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키워드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네네네. MCU 영화들이 있네요. 만화들이. 가볼까요? MCU 바로? 네. 오케이. MCU 가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 세계관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앞자를 따서 MCU라고 부릅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한 영화, 드라마 등 모든 작품들이 이 세계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관이란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말합니다. 문학에서의 세계관은 작품을 형성하는 작가의 근원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작가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작가요. 작가. 흔히 작가들은 필명을 쓰곤 합니다. 본명을 걸고는 쓰기 힘든 것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나 진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세뮤엘 랭혼 클레멘스는 작가 마크 트웨인의 본명이고요. 에리가서 블레어는 조지 오웰의 본명입니다. 마지막 잎새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 오 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요. 그는 필명을 어디에서 따온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었을까요? 헨리? 헨리? 가수 중에 있지 않나요, 헨리? 나도 그 생각이 드네. 내가 아는 헨리가 슈퍼주니어 출신 그 가수밖에 없는데. 헨리. 오가 뭐지? 오. 오는 오지명 선생님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지 뭐. 우리 수준에서 너무 높은 문제인데. 자기 엄마. 비슷한가? 자기 아빠. 할머니? 가족 아니에요? 애매한가 보다. 자기 자기는 존경합니다 하면서 따님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 필명을 바꿨습니다. 오 헨리로 바꿨습니다. 누구 맘대로 바꿨죠? 자기들은 진짜. 진짜 자기는 진짜. 진짜. 아니 가족일 때 약간 애매하다 하면은 됐다. 강아지 이름. 맞다. 반려견. 반려견 이름. 반려묘.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맞을 수 있지. 이런 고양이 거 좋아. 이름이에요? 작가가 기르던 고양이 이름이 헨리였는데요. 부르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오 헨리라고 부르면 그제서야 찾아봤다라고 합니다. 그 고양이에서 따온 이름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고양이를 또 대박. 사랑하셨구나. 아, 이런 문제 아주 재밌습니다. 좋아요. 예. 첫 번째 문제 아주 스무스하게 맞췄기 때문에 길가메시 마동석 씨 아닌가? 가보시죠. 길가메시 한번 가볼게요.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길가메시는 고대의 포카든 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위해 폭군을 타도하고 위험한 짐승들을 살해하며 지구를 유랑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의 영화배우 마동석이 이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배우의 이미지와 캐릭터가 딱 들어맞는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죠. 여기서 배우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배우. 작가에 이어서 배우. 좋아. 이것은 연극에서 무명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했을 때나 선거, 경기 등에서 예상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자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원래는 경마에서 실력이 확인되지 않는 말 또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말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다. 다크호스. 정답입니다. 야, 난 고모스인 줄 알았지? 나도. 맛있네. 쿠쿠다스인 줄 알았지. 아유. 이거는 뭐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아, 그렇죠. 우리 뭐 다크호스다.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굉장히 아메리카. 좋아요. 재미있게 봤거든요. 가보죠. 뛰어난 재력, 초인적인 힘 등을 가진 다른 영웅들과 달리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인 그가 캡틴의 역할을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인성이 갖춰졌기 때문에 멤버들 모두가 스티브를 캡틴이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사람에게는 지성만큼이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요한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성인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것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프랑스 전통 요리의 미학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닐까? 야, 벌써 감이 좋으신데요? 전통 요리의 미학을 해치는 거니까. 프랑스의 전통 요리 미학을 해친다. 패스트푸드겠죠. 그러면 정답은. 패스트푸드 쪽인가요? 아니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거 원합니다. 아닙니다. 와, 아니야. 재밌어진다. 아니야.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애들은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근데 못 먹게 하는구나. 핫도그. 쫀디기. 아, 프랑스에서 쫀디기 먹지 마. 쫀디기. 쫀디기 그거 안 돼? 쫀디기. 달고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알지 않을까요? 달고나. 우리나라 사람도 먹어요? 감자튀김. 아, 알겠어. 뭔데? 케찹. 아, 찍어 먹으니까 맞다. 정답입니다. 아, 케찹을 왜 못 먹게 하지? 아, 케첩이 왜요? 왜? 음식의 맛을 케찹화 다 시켜버리니까.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몇 문제 맞췄죠? 세 문제 맞췄나요, 벌써? 주제 가죠, 주제 가보시죠.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합니다. 강의 주제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블의 영화는 슈퍼히어로의 프랜차이즈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밑바탕에는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가 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작가 데이비드 고이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블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에는 케빈 파이기를 중심으로 변함없는 임원진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십의 일관성이 성공의 이유라는 것이죠. 코믹스의 광팬으로 알려진 케빈 파이기는 마블 회장인 아이작 팔머트에게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엄청난 구두쇠였던 그는 처음에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서야 아이언맨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캐릭터 중 아이언맨을 제작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캐릭터 중 아이언맨을 제작하기로 한 이유. 주인공이 초능력자가 아니어서, 아닙니다. 주인공이 부자여서, 사장이라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어서, 정체를 숨길 수 있어서, 이중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뭐 막 던지시는데요? 뭐라도 걸려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서.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보면은
번개를 다루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데. 뭔가 나중엔 될 수도 있을 법하지 않아요, 아이언맨은? 자기 이름이 아이언이라서. 심지어 확인해 보셨어. 영화상의 이유가 아니고요. 그 영화 이후면 돈 아닌가? 캐릭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맞아? 굿즈가 잘 팔릴 것 같아서. 정답입니다. 와. 야, 이렇게 던지면 되는구나. 굿즈를 노리려고 만든 거예요. 장난감 판매, 왕구 판매를 노리고 아이언맨을 만들었다. 역시. 그렇지. 장난감으로 만들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아이언맨이 제일 그렇지. 멋있게 나오죠. 헐크 같은 거 애들이 무서워서 안 사니까. 그렇죠. 망해가던 마블을 인수했었던 아이작 펄머터는 원래 왕구 회사 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구두쇠였던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장난감 판매까지 수익을 노리고 제작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네. 그렇구나. 실제로 성공했겠네요. 그럼요. 아이언맨 뭐 최고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예. 자, 마지막 유종의 미를 문제 거둡시다. 맞췄고 5번째 어떤 걸로 가볼까요? 롤모델 한번 롤모델. 가볼까요? 오케이, 롤모델. 저의 롤모델은 이윤석, 누구죠? 김경식, 아, 김한석. 오래 가고 싶습니다. 롱런. 롱런. 네. 롤모델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과 비슷한 의미로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는데요. 스승이 무언가를 직접 가르쳐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멘토는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네. 좋은 멘토를 만난다면 확실한 동기부여는 물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확실한 동기부여.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거는? 다이어트요? 깜짝 이거는 놀랐네. 조금. 예상치 못한 예. 곳을 익혔네. 조선시대 궁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 비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을 몸에 바르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똥. 똥을 바르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영화 광해 보니까 똥을 먹던데 막 맛보고 먹고 건강 체크하고 거기서 남은 똥 발라서 이제 안 먹는 거 아닌가? 된장. 레몬즙. 근데 중요한 건 이거가 그러니까 뭐 미신이에요? 아니면은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때요? 고추장, 간장? 정답입니다. 야, 진짜로 간장을 온몸에 바른다고요? 100일 동안 몸에 간장을 바르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간장의 주 원료인 콩 속 유사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콩은 여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여겨졌으며 많이 먹을수록 보다 여성스러운 몸매로 가꾸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간장을 바르는 것도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견으로는 이소플라본 효과를 얻으려면 간장을 바르는 것보다 구운 콩이나 두유, 두부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간장을 발랐구나. 그러다가 몸이 맛있어지면 어떡하죠? 그렇게 숙성돼가지고. 숙성돼가지고 필분게장 이런 거 되면 어떡하죠? 게장 되겠는데? 이야. 간장게장 먹고 싶네요. 간장게장. 자, 이렇게 오늘 또 저희가 아주 성공적이게 예. 문제를 모두 맞췄습니다. 잘 했죠. 이 정도면 30분 안에 5문제 잘 풀었고. 네네. 이제 강의도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도 그러면 이 주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겠네요. 네. 아주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이따 봐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홍원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네.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두 분도 아마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그 영화들 보면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또 리더십과 조직 개발 쪽을 하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보는 리더십 이런 좋습니다. 주제로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그 2021년도에 개봉했던 네.
듀운이라는 영화 듀운. 그리고 마블의 이터널스 네. 영화에 대해서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지고 좀 리더십의 요소들 한번 좀 살펴보는 좋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좀 이게 준비했습니다. 리더십 관련 강의를 좀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영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즐길거리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연결 지어서 어떤 리더십이 중요한 것인가 훌륭한 것인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그 마블 이터널스 얘기부터 좀 하고 이어서 듀운에 대한 얘기를 좀 연결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마블 이터널스는 사실 영화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게 보긴 했는데, 근데 오늘 뭐 영화 평을 하는 시간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예. 근데 대신에 거기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조직 론 차원에서는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물들부터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이 10명의 그 이터널스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이게 캐릭터들이 다양한 특징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리더로 등장하는 그 에이젝이라는 캐릭터는 10명의 팀이 꾸려질 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리더로 딱 정해지고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이카리스라는 캐릭터가 있죠. 눈에서 이 광선을 쫙 뿜는. 이 이카리스 캐릭터의 설정은 그 이터널스 10명 중에 이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리고 이제 세리스라는 또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물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네. 이 세리시 캐릭터의 특징은 이 친구는 좀 사랑이 넘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좀 사랑 그리고 인간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 그리고 스프라이트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는데 네. 이터널스가 영원히 사는데 평생을 그 잼민이로 살아가야 되는 비애를 안고 있는 평생 재밌 네, 근데 이제 친구는 그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그 왜 온갖 얘기들을 지어내고 퍼뜨리고 막 이런 설정인데 왜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그 빅 마우스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알면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소문의 진원지 같은 뭐 이런 또 재미난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테나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예. 아주 이제 멋있는 캐릭터인데 좀 정신적인 혼동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역시나 약점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길가메시 역의 네. 마동석 마블리.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캐릭터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그 팀이 있으니까 조직의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게 이제 획일화된 팀이 아니라 워낙 뭐 이제 구성면에서 다양하니까 그렇죠. 어떤 캐릭터가 이제 힘을 발휘하느냐의 면모 측면에서 저는 좀 그 스토리를 눈여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게 볼만한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그 데일 카네기에서 연구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그 리더십을 이루는 리더십 파워라고, 그러니까 리더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어떤 리더들을 더 많이 따르게 되고 어떤 리더들이 조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가지의 그 리더십 파워를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 첫 번째 리더십 파워는 포지션 파워라고 해요. 자, 말 그대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힘인 거죠. 영화에서 그 이터널스 영화에서 이 포지션 파워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리더였던 에이젝이었습니다. 에이젝은 팀이 구성할 때부터 팀장으로 선임이 됐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입사하면 바로 있는 부장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팀에 들어가보니까 바로 부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뭐 어떤 사람이건가는 좀 둘째치고 그분이 팀장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가진 힘이 때문에 있죠. 가지는 힘이 있죠. 보통 조직에서도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네. 뭐 그 사람의 능력 뭐 여부에 좀 떠나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 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포지션 자체에서 오는 파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포지션 파워이고요. 두 번째 파워는 이제 전문성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어떤 한 모임이 있어요. 뭐 축구팀이 될 수도 있고 뭐 농구팀이 될 수 있고 그냥 우리 만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크고 제일 큰 힘을 발휘할까 생각해 보면 네. 그중에 뭔가 제일 잘하는 사람 축구팀이 있어요. 그럼 그중에 공을 제일 잘 차는 네, 사람이 네. 아무래도 목소리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조직에서도 그 리더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만약에 뭐 IT 팀이든 어떤 팀이든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제일 잘 짜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리더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업무 전문성도 게을리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예. 하겠죠. 근데 이제 전문성 파워는 사실은 좀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 게 네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관리를 잘한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흔히들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특정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 팀에서 제일 좀 목소리가 크다라는 어떤 이런 좀 인식은 이루고 있죠. 네. 근데 이 전문성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이 이터널스에서는 그 이카리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캐릭터. 광선 나오는. 그죠, 눈에 세니까. 나와요. 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보상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 파워?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모임이 가지면 이 사람이 물주에 오늘 이 사람이 쏘기로 했어요. 이 사람의 의사결정은 제일 크겠죠. 아유,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조직에서도 보상 파워를 사실은 쓰죠. 예를 들어서 뭐 리더가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너스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걸 실행해 줄게 그럼 내가 뭘 지원해 줄게 이제 이런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네. 이 보상의 힘을 가진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하게 이 이터널스 캐릭터가 아니라 이터널스의 적이 되는 데비안츠가 저는 보상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데비안츠들은 그 이터널스의 적으로 나오는 이제 괴물들인데요. 네네. 그 괴물의 리더로 나오는 그 이 대장 괴물이 어떤 능력을 흡수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 능력을 나눠줘요. 그래서 그 부하들도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보상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리더 말을 잘 들으면 나에게 좋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더 강화되고, 뭐 나중에는 뭐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막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적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리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터널스 팀에는 별로 보상이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또 하나의 리더십 파워는요, 강제성 파워라는 게 있어요. 강제성 파워. 그러니까 보상 파워가 반대되는 개념이죠. 벌을 줄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을 우리는 또 당연히 듣게 그럴 될 수밖에 수밖에 없죠. 없겠죠. 이 강제성 파워를 갖고 있는 캐릭터는 아리셴이라는 네. 큰 그 거대한 그 이 지적 존재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이 그 이터널스를 만들어낸 이제 보스 중에 보스가 되는 건데 이 아리셴이 그 극 중에서 등장하는 모습들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아리셴이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터널스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제 멸종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지구도 멸종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아리셴이 악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가장 그 거대한 마치 악역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강제성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리더십 요소가 롤 모델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롤 모델 파워. 롤 모델 파워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이 보여주는 신뢰라든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공식적인 지위가 아닐지 몰라도 롤 모델 파워가 가장 강력한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극 중에서 이 롤 모델 파워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여자 주인공인 세르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르시가 가장 그 인류를 사랑하는 캐릭터로 묘사되잖아요. 네네네. 그 세르시가 결국 사실은 리더십을 이어받아요. 그 영화에서. 그런데 그 에이젝이 이제 세르시에게 리더십을 이양시키고 이제 세르시가 새로운 리더가 됐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기 결정에. 내가 이걸 결정하는 게 맞나? 네,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 고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테나라는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테나라는 캐릭터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지키고 싶어 한다. 네. 근데 그게 인생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는 이 지구에 온 첫날부터 이 지구인들을 우리 중에 가장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는 리더의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세르시가 뭐 이렇게 확신을 얻고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각성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내가 이 구성원들에 대한 얼마나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네. 가장 내가 얼마만큼 신뢰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르시가 그 롤 모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파워 중에 좀 재미난 부분은 뭐냐면 네네. 롤 모델 파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비교적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리더십이죠. 그러네요. 그죠? 포지션이란 건 내가 승진을 하면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나머지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롤 모델 파워는 이제 여기서 항상 리더십 개발론에서는 그 이 갑론을박이 있는 게 타고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뭐 인격에 대한 부분에 네. 가까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영화 듀운에 대한 얘기를 또 좀 이어서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 좋아요. 듀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터널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물 흐르듯이. 이제 듀운에서는 주인공 캐릭터가 폴 아트레이더스라는 네. 그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죠. 네. 근데 이제 듀운에서의 주제는요, 약간 그 서양의 기독교 사상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적인 좀 구원관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듀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서 그 폴 아트레이더스라는 주인공은 우주를 지배하는 그 왕과 그 귀족 가문의 적통이죠. 아들이죠. 후계자죠. 그리고 이 그 듀운 세계관 속에서는 일종의 예언이 있는데 네. 이제 일종의 우리를 구원해줄
이 세상을 이렇게 뭐 혁신하고 전복할 그 어떤 메시아가 온다 이런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 아트레이더스란 주인공이 퀘서츠 헤드렉이 아니냐 하는 게 사실 이 영화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네. 하나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은 그냥 타고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더를 결정하는 건 혈통이었다고요. 그래서 또 서양적인 사상에서도 사실은 이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서양 문화 컨텐츠에서 굉장히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리더십 개발론에서는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겠죠. 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출신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 어떻든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리더십 스킬도 익힐 수 있고, 리더로서의 올바른 어떤 태도라든가 스킬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이제 크죠. 네. 네. 근데 사실은요, 조직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날에도 이 그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와 리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부딪히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평민 출신으로 입사해서 승진하기까지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의 아들은 그렇죠. 뭐 아무리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럼요. 기본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고속 승진이죠. 고속 승진을 하게 돼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리더십을 이어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충돌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겠네. 생기죠. 오늘날도 사실은 많아요. 네. 그런데 핵심은 이 듄 영화에서 이제 앞으로 뭐 파트 2가 이제 펼쳐지겠지만 아마도 제 예상에 그 듄의 흐름은 이 그 폴 아트레이더스란 주인공은 타고난 일종의 리더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파워라든지 롤모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를 스스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야 될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네.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라 네. 자신이 롤모델로서의 노력으로서 결국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리더십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어느 한 곳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서 나의 리더십이 나오게 할 것인가 네. 한번 뭐 생각해 볼 요소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이 모든 리더십을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선거하실 때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이란 거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이 되고 나서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상 또는 뭐 강제성 그리고 또 전문성 그리고 롤모델. 결국에는 롤모델로서의 그렇죠.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면 네. 다각도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네. 그 리더십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도 어려운 내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될까? 진짜 궁금하다. 그러게요. 뭐 어느 쪽이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후보가 있지만 네네. 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네. 또 넘치는 부분은 더 사랑을 받아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얘기로 마무리를 하네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자,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3월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3월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따뜻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3월에 만나요. 두기들 고맙습니다. 안녕.